조아저씨 베이커리. 상점가에 맛있는 빵 냄새가 피어오르자 길을 가던 사람들도 멈춰섭니다. 엄마, 내가 말한 빵집이 바로 여기예요.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곳. 그리고 그 빵을 먹으면 마법 같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대요. 그래? 그럼 우리도 들어가 볼까? 좋아요. 빵집에는 맛있고 신기한 빵을 만드는 2명의 조아저씨가 있어요. 동그란 빵 같은 얼굴에 동글동글 코, 양 볼에는 고소한 검정깨들이 콕콕, 재미있는 빵 모양을 만드는 동글조 아저씨와 기다란 빵 같은 얼굴에 기다란 코, 키마저도 길쭉길쭉, 노릇노릇 가장 맛있게 빵을 굽는 길쭉조 아저씨예요. 오늘은 어떤 신기한 빵들을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동글조 아저씨의 차례예요. 부드러운 밀가루에 달콤한 설탕과 짭조름한 소금을 톡톡. 그런 다음 빵이 잘 부풀라고 이스트라는 가루와 달걀을 톡 깨트려 넣어줘요. 아, 비밀의 가루를 빼먹었네요. 이 가루가 없으면 신기한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가루들이 쫄깃한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물을 넣고 섞어주면 동글조 아저씨 임무 완료. 동글조 아저씨가 재미있는 빵을 다 만들면 그 다음은 길쭉조 아저씨의 차례. 커다란 화덕에 나뭇가지들을 넣고 신기한 색의 불씨로 화덕의 온도를 높여요. 빵들이 가장 맛있게 구워질 온도가 되면 길쭉조 아저씨가 빵을 넣고 굽는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신기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아. 문을 열고 빵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 부푼 기대를 안고 빵들을 골라요. 반짝 빛나는 별 모양 빵을 먹고 온몸이 빛나면 엄청 멋있을 거야. 크크. 엄마, 저 위에 있는 원숭이 모양 빵 주세요. 저 빵 먹고 나무 타기 할래요. 기다리렴. 과연 어떤 친구들이 마법의 주인공이 될지 볼까요? 초코무늬가 쏙쏙 박혀있는 기린빵을 고른 아이가 빵을 먹자 키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나무보다도 크게, 빌딩들보다도 더 높게 말이죠. 내 키가 가장 크다! 달콤한 딸기잼이 들어간 토끼빵을 고른 아이가 한 입 빵을 베어 먹으니 깡충깡충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노릇노릇 잘 구워진 새 빵을 고른 아이는 빵을 먹은 후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갔어요.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으니 기분이 너무 좋아. 아, 물론 이 마법 같은 일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먹은 빵이 뱃속에서 모두 소화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빵을 다 먹어도 신기한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실망 말아요. 조 아저씨들이 매일매일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안나 아주머니의 우당탕탕 그림들. 안나 아주머니는 아주 특별한 재주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새하얀 종이에 뾰족한 연필로 그림을 쓱쓱 그리면 그대로 뚝딱 만들어지는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재주이지요. 오늘도 멋진 그림을 그리러 모험을 떠나볼까? 맥스야, 나와서 산책 가자. 맥스의 노란 집도 안나 아주머니의 작품이랍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오는 게 조금은 힘들어 보이죠? 이런, 맥스 몸에는 입구가 살짝 작아 보이네요. 오늘도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릴 것 같은 기분이 드는걸? 안 그러니 맥스야? 그럼 출발해 볼까? 산책길에 오른 둘은 마을 상점가 입구에 도착했어요. 때마침 마을 입구에 있는 시계탑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종이 울리자 평화롭게 있는 상점가 사람들이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터질 것 같아. 누가 저 종소리 좀 멈추게 해줘. 사실 저 시계탑도 안나 아주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린 거랍니다. 하지만 시계탑에 비해 종을 너무 크게 그리는 바람에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도 들릴 정도라니깐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멋있단 말이야. 호호호. 안나 아주머니만이 시계탑을 올려보며 행복해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안나 아주머니는 가게 앞에서 고민에 빠진 아저씨에게 다가갔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가게를 한답니다. 그런데 커피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없어서 어떡할까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그거 큰일이네요. 네, 큰일입니다. 같이 고민에 빠진 안나 아주머니는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어이쿠,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지요. 종이에 그림을 그리던 안나 아주머니는 이윽고 완성된 그림 종이를 사장님께 주었어요. 감사 인사는 괜찮아요. 그럼 커피 많이 파세요. 정말 네, 저기요. 그림에서 나와 가게 앞에 놓인 간판을 보고 사장님은 서둘러 안나 아주머니를 불렀지만 벌써 저만치 가버렸네요. 맥스야,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볼까? 상점가를 지나 숲길을 걷던 안나 아주머니와 맥스는 건너편 숲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나무를 발견했어요. 어머, 너무 예뻐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데. 하지만 강물에 막혀 갈 수가 없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또다시 종이를 펼친 안나 아주머니는 금세 다리를 그렸어요. 맥스야,
너무 무서워 말고 이렇게 조심조심. 맥스야! 바로 그때 다리줄이 끊어지면서 안나 아주머니와 맥스는 그만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에취! 물에 흠뻑 젖은 안나 아주머니와 맥스는 너무 추웠어요. 맥스야, 조금만 기다려. 안나 아주머니는 재빨리 종이 위에 몸에 두를 담요를 그렸어요. 이런, 이번에도 담요가 너무 크네요. 이쯤 되니 여러분들도 안나 아주머니의 그림 실력을 조금은 눈치챘나요? 하지만 어때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안나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걸요. 곧 몸이 따뜻해지고 주변을 둘러본 안나 아주머니는 꽃나무들을 보고 행복했어요. 오늘의 멋진 그림은 이 나무들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나무를 멋지게 그릴 거야. 너무 예쁘다. 오늘은 이 나무를 그려야겠어. 얘들아, 이 나무를 멋지게 그리면 나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겠지? 몇 년이 흘러 안나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되어 다시 찾아오면 그땐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숲이 되어 있겠죠? 소의 이야기. 깊고 깊은 산골짜기,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신비한 숲 하나가 있었어요. 그 숲은 사람은 물론 12동물들 빼고는 다른 동물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신비한 숲 속에 사는 12동물은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예요. 아주 옛날 이 12동물들이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달리기 시합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쥐부터 가장 나중에 도착한 돼지까지. 그렇게 12마리 동물들은 순서대로 숲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서 여기저기를 한 해 동안 여행을 한 후 12월 31일 마지막 날 밤에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렇게 이번 여행을 할 동물은 바로 소였어요. 소는 동굴 입구에서 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 시간이 됐는데. 소는 한시라도 빨리 세상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싶었어요. 어이,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었지? 아직 사람 얼굴인 쥐가 동굴 밖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돌아왔구나. 여행은 재미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소와 쥐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몸 건강히 여행 잘 하고 돌아와. 소는 쥐의 배웅을 받으면서 서둘러 동굴 입구로 들어갔어요. 고마워. 잘 다녀올게. 안녕. 숲속 밖은 어떤 모습일까? 어서 보고 싶다. 소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숲속과 점점 멀어지면서 소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한참 동굴을 걸어 이제 곧 세상과 가까워질 때쯤 소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했어요. 내가 처음 보게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한 해 동안 잘 부탁해. 에이 참, 거봐. 내가 나무에 걸린다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내 탓이냐? 갑자기 세게 분 바람 탓이지. 새해 아침, 아이들이 나무 밑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소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니? 아니, 제가요. 글쎄 연을 잘못 날려서 나무에 걸리고 말았어요. 전 아직 날려보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의 말을 들은 소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무에 올라갔어요. 내가 이 연 꺼내줄게. 싸우지 마, 얘들아. 소는 있는 힘껏 팔을 뻗어 나뭇가지 사이에 껴있는 연을 가까스로 빼내었어요. 우와,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배려로 소는 직접 연을 날려보았어요. 이렇게 얘들아? 네, 맞아요. 우와, 높이 올라간다. 소는 하늘 저 높이 올라간 연을 보며 첫 경험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리라 생각했어요. 새하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는 연아, 자유롭게 날아가거라. 개굴개굴. 매서운 바람과 추위가 물러가자 개구리들의 합창으로 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곧 여기저기가 꽃들로 가득 찰 거야, 개굴. 그래? 꽃들이 피면 많이 예쁘니? 그럼 예쁘기만 하게. 봄이 꽃들과 함께 찾아오면 온 세상이 꽃내음으로 가득 차지, 개굴. 기대할게, 개구리들아. 개구리들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봄이 오자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고 온 세상이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했어요. 우리 숲에는 이런 향은 없었는데 이것 또한 좋구나. 소는 한적한 들판에 누워 꽃들의 축제를 여유롭게 즐겼어요. 꽃향기를 쫓아 따라가는 나비들아,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 아름답구나. 며칠째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계절이 왔어요. 하지만 소는 그것 또한 기쁘고 즐거웠어요. 이러면 옷이 다 젖잖아요, 아저씨. 그럼 어때? 다 젖으면 말리면 되지. 말리고 또 비 오면 다시 젖지 뭐. 그게 뭐야, 아저씨는 순 엉터리. 아이들은 말과 다르게 소와 함께 비를 맞으며 노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아휴, 더운데 이 무거운 걸 언제 다 딴다. 더 더워지기 전에 어서 따세나. 가만히 있어도 더운 어느 아침, 두 농부가 힘들게 수박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럼 우리야 좋지. 고맙네, 젊은이. 소는 정확하고 빠르게 수박을 하나씩 따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쩜 저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고 따지? 신기할세. 덥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소는 즐겁게 일했어요.
다 땄습니다. 이 수박들 어디에 옮겨 놓을까요? 응? 저쪽에 놓아주면 고맙겠네. 아이고, 빠르기도 빠르지만 힘이 장사네, 장사요. 수박 한 통을 선물로 받은 소는 원두막에 자리 잡고 앉았어요. 푸른 수박을 반으로 쫙 쪼개니 달고 시원한 새빨간 속이 보였어요. 잘 익은 수박 한 통 덕분에 소는 또 행복한 하루를 지냈어요. 나무들이 저마다 알록달록한 옷들로 바꿔 입었어요. 푸르른 나무들도 예쁘지만 잎이 붉게 물든 나무들도 예쁘구나. 소는 감탄하며 오솔길을 걸었어요. 아야, 아 따거. 이건 먹을 수 없겠다. 다른 거 찾아보자. 이 가시들만 없으면 먹을 수 있을 텐데. 소는 밤송이 주변에 모여있는 다람쥐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이 따가운 것을 뭐 하게? 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모를 수도 있지. 안녕? 이 가시들을 벗기면 매끈하고 딱딱한 껍질이 나오거든? 다시 그 껍질들도 벗기면 속이 하얀 알맹이가 나오는데 달고 고소해. 그래? 그럼 내가 그 가시들 벗겨줄게. 무슨 수로? 그거 엄청 따가워. 이렇게 벗기면 따거. 소는 밤송이를 발로 밟아 벗기려 했지만 너무 따가운 나머지 실패하고 말았어요. 거봐, 내가 따갑다고 했잖아. 우와, 진짜 따갑구나. 그럼 잠깐만. 소는 주변을 둘러보다 돌멩이 하나를 주워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소가 밤송이를 돌로 내리치자 뾰족한 가시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톡톡 밤들이 튀어나왔어요. 우와!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정말. 다람쥐들은 이제 밤을 맛볼 수 있어 기뻤어요. 내가 도움이 되어서 참 다행이다. 자, 이건 선물이야. 그럼 안녕. 여태껏 소에게 무뚝뚝했던 다람쥐가 알밤 하나를 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말? 나 주는 거야? 고마워. 뜻밖의 선물을 받은 소는 기쁜 나머지 뺨이 가을 나뭇잎처럼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바깥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하얀 눈들이 소리 없이 내리자 곧이어 세상이 온통 하얗게 빛났어요. 서둘러 다시 숲으로 돌아가야 해요. 소는 소복이 쌓인 눈 위를 조용히 걸으며 즐거웠던 지난날을 되돌아봤어요. 모두 너무 고마웠어요. 덕분에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했어요. 안녕 모두들. 곧 다시 만나요. 색깔 도둑을 찾아라.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 찾아왔어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보다 더 화려한 깃털을 가진 플라밍고도 어둠처럼 까맣고 새하얀 줄무늬가 하나씩 차례로 있는 얼룩말은 벌써 꿈나라예요. 어둠이 내린 바위 위에 누워 잠든 사자도
온몸이 갑옷처럼 단단한 코뿔소에게도 편안한 밤이네요. 목도 길고 다리도 길어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사실 기린은 가장 편한 자세로 잠든 거랍니다. 그럼 모두들 잘 자요. 까만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찾아오자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대체 내 깃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우와, 나도 내 몸에 있던 하얀 줄들이 사라졌어. 이상하네요. 플라밍고와 얼룩말의 색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여기 동물 친구들도 마찬가지네요. 기린아, 나랑 코뿔소 몸이... 기린아, 너도 우리랑 똑같잖아. 기린은 색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에 너무 놀라 나무 뒤에 숨어 사자와 코뿔소를 맞이했어요. 누가 이런 걸까? 분명 색깔 도둑이 가져간 거야. 색깔 도둑? 옛날부터 아름답고 멋진 동물들의 색을 색깔 도둑이 가져가서 숨어버린대. 한 곳에 모이게 된 동물들은 플라밍고가 말한 색깔 도둑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어요. 플라밍고 말처럼 색깔 도둑이 가져갔다면 어서 찾으러 떠나자. 코뿔소가 말하며 먼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얘들아, 여기 동굴 안부터 찾아보자. 어쩌면 색깔 도둑이 숨어 있을지 몰라. 코뿔소가 앞장서 들어가자 뒤이어 얼룩말과 플라밍고가 들어갔어요. 기린은 큰 키 덕분에 몸을 잔뜩 구부린 채로 걸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사자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는 색깔 도둑은 없는 것 같아. 동굴 안 여기저기를 살피던 플라밍고의 몸색이 점점 여러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얘들아, 나도 몸에 무늬가 다시 생겼어. 히히히히. 동굴을 만진 코뿔소도 색이 다시 생겼지만 예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 나랑 사자 몸에는 색이 생기지 않네? 그리고 너희들도 색이 전혀 다른걸? 기린이 동굴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어요. 모두들 실망한 채로 동굴 밖을 나오자 다시 원래대로 어둡게 변했어요.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보자. 사자가 앞장서 사막으로 뛰어갔어요. 찾았다! 찾았어! 색깔 도둑을 찾았다고! 신이 난 사자의 목소리에 기린과 플라밍고도 서둘러 뛰어왔어요. 진짜네? 색이 점점 변하고 있어. 기린도 기뻐했어요. 바로 그때 누구 보고 도둑이라는 게야? 갑자기 모래가 무서운 괴물로 변하더니 동물 친구들을 삼키려고 하지 뭐예요? 너희들이
내 모래를 가져가는 도둑들이구나. 잘못했어요. 도망가자. 황급히 사막을 빠져나온 동물들은 멀리 도망쳤어요. 밤이 다시 찾아와도 누구 하나 쉬지 않고 색깔 도둑을 찾으러 걷고 또 걸었어요. 더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온 동물 친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색깔 도둑을 찾았어요. 이젠 틀렸어. 색깔 도둑은 어디에도 없다고. 사자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포기해버렸어요. 그때였어요. 여기다, 여기! 큰 키를 이용해 나무 곳곳을 샅샅이 찾던 기린이 소리쳤어요. 모두들 금세 나무 주위로 모였어요. 화가 잔뜩 난 사자가 앞발을 들어 잎사귀를 들추자 그 속에 숨어있는 카멜레온이 나타났어요. 죄송해요. 화난 동물들의 모습에 카멜레온은 무서워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빨리 우리 색을 돌려줘, 이 색깔 도둑아! 원래 여러분의 색을 가져올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만.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색깔 도둑인 카멜레온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돌려드릴게요. 어서 가져가세요.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가 또 지나고 다시 캄캄한 밤이 찾아왔어요. 여전히 같은 자세로 꿈나라로 떠난 플라밍고의 꼬리가 조금은 달라 보이네요. 얼룩말의 몸에도 사자 뒷다리에도 코뿔소의 멋있는 뿔에도 기린의 긴 목에도 처음과는 다른 까만 무늬들이 생겼어요. 색깔 도둑이 가져간 탓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멋진 색이라며 부러워하던 카멜레온에게 조금씩 색을 나누어 준 걸까요? 여러분들도 캄캄한 밤 몰래 숨어들어 색을 가져가는 색깔 도둑을 조심하세요. 햇님의 방학. 누나, 비 와. 유치원 방학 첫날인 오늘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시무룩해진 하준이는 유리창에 부딪히는 비를 바라보았지요. 아이, 화나. 엄마가 오늘 수영장에 놀러 간다고 했는데 비 오잖아? 물 미끄럼틀도 파도 타기도 물놀이도 모두 못해. 하준이와 달리 하윤이는 잔뜩 화가 났어요. 하준아, 놀이터 가자. 하윤이는 엄마 몰래 동생 하준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누나, 어디 가려고? 하준이는 쏟아지는 비를 보며 걱정스레 말했어요. 비 때문에 모두 다 울고 있잖아. 건물들도 나무도 지나가는 차들도 말이야.
하윤이는 우산 끝에 매달렸다 뚝 떨어지는 빗방울을 쳐다봤어요. 누나, 집에 가자. 아무도 없어. 싫어. 난 여기서 놀 거야. 너 혼자 집에 가. 비에 젖어 축 처진 놀이터를 보자 하윤이는 더 화가 났어요. 하준이는 누나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소용없었지요. 하준아, 저기 봐. 수영장이 생겼어. 놀이터 한가운데에 정말로 수영장만큼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어요. 첨벙, 하윤이가 발로 웅덩이를 건드렸어요. 그러자 웅덩이에 보이던 구름들이 이상한 모양으로 찌그러졌어요. 누나, 저기 봐. 옆에서 지켜보던 하준이가 물 웅덩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 하준이가 가리킨 곳에는 온통 구름들 뿐이었어요. 누나, 저기. 하준이가 다시 소리쳤어요. 저게 뭐야? 이번에는 하윤이도 보았지요. 그것은 바로 물 위에 비친 반짝이는 빛이었어요. 하준아, 더 가까이에서 보자. 하윤이는 하준이랑 같이 빛이 비쳤던 물을 쳐다봤어요. 야! 엄마! 그때였어요. 하윤이와 하준이가 갑자기 물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두 남매는 웅덩이에 빠진 채 물살을 타고 어디론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누나, 무서워. 여긴 어디야? 나도 모르겠어. 하윤이와 하준이가 도착한 곳에는 사방에 온통 구름들 뿐이었어요. 누나, 저것 봐, 저거. 구름들 사이로 아까 웅덩이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빛이 보였어요. 안녕 얘들아. 그곳에는 바로 햇님이 있었어요. 햇님이 구름 속에 숨어 있어서 우린 수영장도 못 갔어요. 햇님이 웃으며 구름을 탁 치자 엄청 긴 무지개가 생겼어요. 야, 재밌다. 하윤이와 하준이는 무지개 미끄럼틀을 몇 번이고 신나게 탔어요. 자, 이번에는 눈싸움이다. 하윤이와 하준이는 옷이 다 젖도록 구름을 떼서 던지고 놀았어요. 하지만 전혀 춥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햇님이 하윤이와 하준이 곁에 있었거든요. 재밌게 놀았니? 네, 최고로 재밌게 놀았어요. 햇님의 물음에 하윤이와 하준이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다행이구나. 오늘처럼 세상에 비가 내리면 난 방학이란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쉬는 거야. 진짜요? 그래. 이제 엄마가 찾으실 테니 우리는 다음 방학에 또 보자꾸나. 햇님은 따뜻한 손길로 하윤이와 하준이를 쓰다듬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햇님. 하윤이와 하준이는 둘을 기다리고 있는 엄마에게로 갔어요. 있지, 엄마? 오늘 엄청 재밌는 하루였다? 깊은 밤 세라를 찾아서
날이 좋은 어느 날, 세라와 토토는 예쁜 꽃들이 가득한 정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우와, 예쁘다. 마치 내가 공주님이 된 것 같아. 안 그렇니, 토토야? 세라는 꽃들을 하나 둘 엮어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기뻐했어요. 둘은 정원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놀았지요. 이윽고 깊은 밤이 찾아오고 무슨 일인지 토토 혼자 넓디 넓은 정원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이곳은 세라와 놀던 꽃밭이 아닌데? 세라야, 세라야, 어디 간 거야? 그때였어요. 세라가 누구야? 갑자기 나무 뒤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세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걸? 그런데 넌 누구야?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날다람쥐 한 마리가 풀 뒤에 숨어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토토를 쳐다봤어요. 내 이름은 토토야. 세라라는 여자아이의 친구지. 세라랑 꽃밭에서 놀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라를 잃어버렸어. 그럼 우리가 세라 찾는 것을 같이 도와줄게. 나무 위에서 부엉이가 말했어요. 풀밭 정원으로 가보자. 이렇게 하여 토토는 날다람쥐, 고양이, 부엉이와 함께 세라를 찾으러 떠났어요. 안녕 귀뚜라미야. 혹시 내 친구 세라를 본 적 있니? 토토가 귀뚜라미에게 물었어요. 세라? 아니, 여기 풀들 속에는 내 친구들밖에 없는걸? 세라가 풀밭 정원에도 없다는 말에 실망했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귀뚜라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으니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있는 나무 정원에 가보지 않을래? 거기에는 세라가 있을 수 있잖아. 엉덩이에서 노란 불빛을 뿜으며 반딧불이가 토토와 나머지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나무 정원? 거기가 어딘데? 우리만 따라와. 반딧불이들이 앞서가며 말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야? 나무 꼭대기에 다다른 고양이는 등에 귀뚜라미도 태우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다 왔어. 친구들아, 여기에서 세라라는 여자아이 보았니? 대체 친구들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부엉이는 반딧불이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잠깐 기다려봐. 아니, 여기에는 우리밖에 없는걸? 그런데 그때 나무를 환하게 밝혀주는 많은 반딧불이들이 나타났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정말 너희들은 멋진 재주를 가졌구나. 토토는 처음 본 이 아름다운 광경에 기뻐했어요.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처음 봐. 부엉이도 두 손 모아 감동했지요. 어때? 내 친구들 멋있지? 모두들 별보다도 더 아름답게 반짝이는 반딧불이들을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이를 어쩌지? 여기에도 세라는 없네. 그럼 꽃의 정원으로 가보자.
이 꽃들은 밤에만 활짝 피는 꽃들이야. 날다람쥐의 말에 하나 둘씩 꽃의 정원으로 내려왔어요. 우와, 이런 것도 있었다니 너무 예쁘다. 토토와 친구들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달맞이 꽃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세라는 없었어요. 세라를 찾으러 밤새 정원 이곳저곳을 누빈 친구들은 아침이 밝아오자 잠이 쏟아졌어요. 세라를 못 찾아서 어쩌지? 부엉이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이런, 날다람쥐는 벌써 꿈나라로 떠났네요. 토토야 어디 있는 거야? 저 멀리 울면서 토토를 찾는 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토토가 세라를 찾았네요. 참 다행이죠? 친구들아, 잘 있어? 또 놀러 올게. 안녕. 잘 가, 토토야. 그럼 모두들 잘 자요. 소원 요정. 아이 참, 어디 있는 거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도 보이지 않아. 티스는 어제 아빠에게 선물 받은 야구 세트를 찾느라 방 여기저기를 뒤졌어요. 분명 여기서 공을 치고 저기서 떨어진 공을 주워 책상 쪽으로 던졌는데 말이지. 이럴 땐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나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러면서 야구 세트를 척척 찾아주면 정말 좋겠다. 티스는 찾는 걸 포기하고 방을 나갔어요. 친구들과 놀고 온 티스는 가지런히 놓여있는 야구 세트를 보고 기뻤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준 거지? 아까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는데? 정말 소원 요정이라도 나타난 건가? 티스는 주변을 휙휙 둘러보았어요. 조금 전까지 놀고 온 티스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주방으로 내려온 티스는 음식을 찾았어요.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없네. 혹시 찬장에 엄마가 숨겨놓은 쿠키가? 없어. 냉장고 안에는 분명 맛있는 게 없구나. 이럴 땐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나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 정말 좋겠다. 티스는 아쉬워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이 냄새는 뭐지? 씻고 나온 티스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도넛? 그런데 누가 만들어 놓고 간 거지? 좀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티스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있을 요정을 찾았어요. 에이, 역시 요정이 진짜 있을 리가 없잖아. 아, 옷에 잼이 묻었잖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인데. 티스는 옷에 묻은 얼룩을 보고 속상해했어요.
옷이 빨리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티스는 잼이 묻은 옷을 세탁실에 두었어요. 이럴 땐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나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러면서 더러워진 옷이 금세 반짝반짝 깨끗한 옷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목욕을 마친 티스는 잠자리가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옷이 다시 깨끗해졌잖아. 티스는 옷장 문고리에 걸려있는 세탁된 옷을 보고 기뻤어요. 진짜 소원 요정이 있나 봐. 요정님, 어디 계세요? 네? 티스는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일어난 신기한 일들을 생각하며 정말 소원 요정이 있다고 믿었어요. 소원 요정님, 오늘 하루 감사했어요. 꿈에서 만나요. 티스는 많이 피곤했는지 금세 꿈나라로 떠났어요. 티스가 자면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소원 요정이 주문을 걸어주겠죠? 잘 자렴, 티스야. 신비한 주스. 나 밥 먹기 싫어. 이서윤, 또 시작이다. 계속 그렇게 편식하면 뱃속에 똥이랑 방귀가 가득 차서 큰일 난다고 했지? 어서 먹어. 유치원 갈 시간이야. 서윤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채소들이에요. 브로콜리는 나무 같아서 싫고, 가지는 흐물흐물, 게다가 색도 이상해. 피망은 매운 냄새 나서 싫고, 당근은 맛없어서 싫다고. 엄마의 잔소리에 서윤이는 어쩔 수 없이 반찬을 집어들고는 역시 피망은 맛없어.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이서윤!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서윤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쏜살같이 나갔어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오예, 돈가스. 서윤이는 허겁지겁 돈가스를 먹었어요. 갑자기 서윤이의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났어요. 배가 왜 이러지? 배고파서 소리 나는 건가? 서윤이는 돈가스를 더 열심히 먹었죠.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뱃속의 소리들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그만 먹을래요. 서윤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선생님께 말했어요. 어머, 서윤아, 거의 못 먹었네? 많이 아프니? 아니요.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윤이를 찬찬히 살핀 후 그만 먹어도 좋다고 했어요. 서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바깥놀이 시간인데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야, 이서윤, 너 뱃속에서 공룡 소리가 나. 쿵깡. 아니거든. 공룡 소리를 내며 깔깔 웃는 현민이가 서윤이는 너무 얄미웠어요. 뱃속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소리에 이어 머리도 빙글빙글,
입에서는 액체 괴물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나올 것 같지 뭐예요? 곧이어 서윤이의 얼굴색은 노랬다가 갈색으로, 그러다가 잿빛으로 변해갔죠. 유치원에서 돌아온 서윤이는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끙. 아무리 힘을 주어도 똥은 나오지 않고, 으. 아무리 방귀를 뀌려 해도 껴지지 않았어요. 자, 이서윤, 주스 마셔. 엄마가 서윤이에게 주스가 든 컵을 건네주었어요. 무슨 주스야?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야, 엄마? 서윤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는 주스를 요리조리 살핀 후 킁킁 냄새도 맡았어요. 뭐 이상한 것 같지는 않네? 서윤이는 주스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아이쿠 놀래라. 서윤이는 천둥 같은 방귀 소리에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 거렸어요. 그런데 또다시 방귀가 나오지 뭐예요? 계속 방귀를 뀌자 이상한 서윤이는 이불 속으로 숨었어요. 뭐야, 방귀 소리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진짜 뱃속이 이상해졌나 봐. 어머, 서윤이의 방귀 때문에 이불도 들썩들썩. 이게 다 엄마가 준 주스 마시고 나서 그렇게 된 거야. 엄마! 서윤이는 씩씩대며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가 준 주스 마시고 나서 계속 방귀가 나와. 그것도 아주 많이. 소리도 엄청 크게. 주스에 이상한 거 넣었지? 응? 그래? 글쎄, 기억이 안 나네. 방귀 뿡뿡 약이라도 들어갔나? 그런데 서윤아, 너 똥은 쌌어? 잔뜩 화가 나 있는 서윤이를 보며 엄마가 물었어요. 똥? 아니, 안 쌌어. 그런데 이상하네? 이제 더 이상 서윤이 뱃속에서 나던 공룡 같은 소리도 잠잠해졌어요. 엄마 잠깐만. 갑자기 서윤이가 급한 듯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잠시 후 서윤이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엄마, 나 똥 쌌어. 과연 엄마가 준 주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까만 콩.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주아와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즐겁게 노는 중이에요. 풀 주워다가 나물 반찬하고 모래로 맛있는 밥을 만들자. 건강에 좋은 돌멩이 콩도 넣어야지. 주아는 떨어진 잎들과 모래 속에 숨어있는 작고 까만 알갱이들을 주웠어요. 이 돌멩이들은 진짜 콩 같다. 주아는 그 알갱이들을 요리조리 살핀 후 주머니에 쏙 넣었어요. 엄마, 이것 좀 봐봐. 이게 뭐야? 이거.
집에 돌아온 주아는 엄마를 급하게 불렀어요.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아 손에 쥐어 있는 작고 까만 알갱이를 보았어요. 글쎄, 씨앗처럼 보이는데 무슨 씨앗인지 모르겠는걸? 씨앗이라고? 무슨 씨앗이야? 무슨 씨앗? 주아는 들떠서 엄마를 재촉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모른다고. 그러면 주아야, 이게 무슨 씨앗인지 한번 심어볼까? 좋아, 엄마. 서둘러 마당에 나온 주아는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고 씨앗을 쏙, 흙이불을 덮어주고 잘 자라고 토닥토닥. 주아야, 씨앗들에게 물도 줘야지. 엄마가 물뿌리개를 가져와 주아에게 주었어요. 많이 많이 먹고 빨리빨리 자라나라. 며칠 뒤 새싹들이 흙이불을 뚫고 땅 위로 올라왔어요. 이야, 새싹이 나왔다. 새싹이 나왔어. 엄마, 이제 무슨 씨앗인지 알겠어? 여기에 무엇이 필까? 글쎄, 혹시 잭과 콩나무처럼 하늘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진짜? 그럼 이 새싹들 하늘까지 자라는 거야? 주아와 엄마는 예쁘게 솟아난 새싹들을 바라보았어요. 엄마의 말을 들은 주아는 행복한 상상에 빠졌어요. 공주 같은 드레스랑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주렁주렁 피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엄마가 이 썩는다고 조금씩만 주는 달콤한 간식들이 더 좋겠어. 이제 새싹들이 제법 자라 울타리를 감고 올라가네요. 우와, 진짜 많이 자랐다. 정말 엄마 말대로 잭과 콩나무처럼 되는 거 아니야? 주아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싹들을 돌봐주었어요. 얘들아, 물 많이 마시고 빨리빨리 하늘까지 닿아라. 주아는 며칠 전 TV에서 나왔던 장면을 생각했어요. 맞아,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더 쑥쑥 자란다고 했어. 그럼 난 유치원에서 배운 리코더를 들려주면 되겠다. 정말 주아의 정성 덕분인지 새싹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어요. 햇님이 인사하는 어느 날 아침, 주아의 새싹에서 하나둘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비록 예쁜 드레스도 달콤한 간식들도 아니었지만 분명 주아는 피어난 꽃들을 보고 기뻐하겠죠? 우와, 엄마, 나팔꽃이 피었어. 크리스마스 쿠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함께 크리스마스 쿠키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3종류의 가루를 꺼내어 섞어주세요. 물을 넣어 반죽한 후 별 모양 설탕도 솔솔 뿌려줍니다. 3개의 반죽이 완성되었어요. 반죽들도 쿠키가 되어 산타클로스를 만날 생각에 신이 났어요. 이제 쿠키 모양을 만들 차례. 하나는 진저브레드맨 모양으로,
또 하나는 곰돌이 모양, 나머지 하나는 눈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요? 3개의 귀여운 쿠키 반죽이 만들어졌어요. 쿠키들은 이글이글 뜨거운 방으로 차례차례 들어갔어요. 어서 산타클로스를 만났으면. 진저브레드맨은 자신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도 기뻐서 웃음이 났어요. 녹아내릴 것 같아.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처음으로 느껴보는 뜨거움에 눈사람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뜨거운 방에서 나온 쿠키들은 알록달록 꾸밀 차례를 기다렸어요. 첫 번째 쿠키 진저브레드맨. 귀여운 루돌프 뿔 머리띠와 빨간 코를 달아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끄는 루돌프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방울 목걸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노랑과 파랑으로 단추도 달아주었네요. 두 번째 쿠키 곰돌이. 허전해 보이는 머리에는 별모자를 씌워주고 귀여움을 더해줄 커다란 리본을 몸에 달아주면 완성. 마지막 쿠키 눈사람. 먼저 눈사람을 하얗게 만들어줄 화이트 초콜릿을 몸 전체에 칠해줘요. 그리고 머리 위에 푸릇푸릇한 나뭇잎 2개를 꽂아주고 추울 수 있으니 머플러와 장갑으로 꾸며줘요. 아참, 산타클로스를 향한 눈사람의 마음도 빼먹지 말아요. 뜨거운 방에서 더위에 가장 많이 힘들어했던 눈사람이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빨리! 산타클로스가 오시기 전에 준비가 끝난 쿠키들은 하얀 접시 위에 차례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언제 오시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진저브레드맨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어요. 조용히 기다리면 오실 거야. 곰돌이가 진저브레드맨을 달래주었어요. 딸랑딸랑딸랑. 드디어 멀리서 방울소리가 들리고 호호호 산타클로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쿠키들은 당장이라도 산타클로스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가만히 누워 산타클로스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귀여운 쿠키들을 선물로 받다니 모두들 고마워요. 호호호. 행복한 크리스마스 밤이 지나갑니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